한국 불가능합니다. 제가 동료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2019년 7월이었죠. 일본이 CNC 공작기계 수출을 차단했습니다. 단 한 줄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한 나라의 제조업 전체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의존도가 95%를 넘었거든요. 전투기, 반도체, 자동차, 조선소가 전부 멈출 상황이었습니다. 버틸 시간은 90일 뿐이었습니다. 워싱턴 브리핑룸이 얼어붙었습니다. 독일 전문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 독점 기술을 어떻게 넘나? 일본 언론이 조롱했습니다. 한국은 끝났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일본은 30년간 이 시장을 지배했죠. 한국이 몇 개월 만에 따라잡는다는 건 망상이었습니다. 저는 냉소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25년 경력으로 보고서를 썼죠. 한국 구조적 회복 불가능. 전 세계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3주 뒤였습니다. 한 장의 문서를 받았습니다. 예산 5천억 원, 참여기업 길꽃 국가안보실까지 투입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치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한 이상했습니다. 근데 너무 진지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네,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평생 가장 확신했던 예측이 있습니다. 한국은 끝났다. 데이터가 완벽했죠. 논리도 틀림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제제조업 분석가로 25년을 살았죠. 워싱턴과 제네바를 오가며 각국 산업 정책을 해부했습니다. 저는 빅터 아이어노크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만 보면 한 나라의 미래가 보였죠. 그날까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2019년 7월 4일이었습니다. 워싱턴 국제통상센터 회의실이었죠. 각국 전문가 5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통상부 대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양복이 말끔했죠.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CNC 공작 기계의 수출을 제한합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갸웃했죠.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독일 전문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프랑스 대표는 노트에 뭔가 적었죠. 저는 달랐습니다. 척추에 전율이 올라왔습니다. 손이 떨렸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건 무역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급소를 찌른 공격이었습니다. CNC 공작 기계가 뭔지 아십니까? 공장의 두뇌입니다. 컴퓨터 누메러컬 컨트롤. 컴퓨터로 제어되는 정밀 가공 기계죠. 금속을 깎고 다듬고 구멍을 뚫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정밀도가 마이크로미터 단위입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을 조절하죠. 0.001mm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투기 엔진을 못 만듭니다. 반도체 장비가 멈춥니다. 자동차 부품 생산이 정지되죠. 조선소가 써버립니다. 한 나라의 제조업 전체가 마비됩니다. 일본은 이 시장을 30년간 지배해왔습니다. 파나소닉, 야마자키 마작, 오쿠마. 세계 최고 기술력이었죠. 점유율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죠. CNC 공작 기계 수입 의존도 95.3%. 그중 일본산이 82%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까? 독일이 있습니다. 스위스도 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생산 라인이 일본 기계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공장 레이아웃, 전력 시스템, 소프트웨어, 부품 규격. 전부 일본 기준이었죠. 독일 제품으로 바꾸려면 공장을 뜯어 고쳐야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2년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CNC 재고는 얼마입니까? 평균 3개월분이었습니다. 계산이 끝났습니다. 한국 제조업은 석 달 안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독일 전문가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끝났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박할 근거가 없었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각국 분석가들이 모여 있었죠. 다들 속삭였습니다. 일본이 목줄을 쥔 거야. 30년 독점 기술을 어떻게 넘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미국 분석가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한국 제조업 붕괴는 시간 문제야.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열었죠. 데이터를 재검토했습니다. 다른 가능성을 찾으려 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기술 자립은 시간상 불가능했습니다. CNC 공작 기계는 수천 개 부품의 집합체죠. 정밀 가공 기술, 제어 소프트웨어, 모터 제어 시스템. 하나하나가 수십 년 노하우입니다. 3개월 만에 만든다는 건 망상이었습니다. 외교적 해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이미 결정을 내렸죠. 되돌릴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미국도 중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떤 각도로 봐도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을 붙였죠. 한국 제조업의 구조적 붕괴 전망.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회복 불가능. 25년 경력으로 내린 판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CNN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CNC 수출 제한, 한국 경제 직격탄. 블룸버그도 같은 논조였죠. 파이낸셜 타임스는 더 냉정했습니다. 한국 제조업, 생명선 끊겼다. 전 세계 언론이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증시가 폭락했죠. 제조업 관련 주식들이 연일 하한가를 쳤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두산중공업. 전부 무너졌습니다. 시장은 정직합니다. 투자자들도 같은 결론을 내렸죠. 한국은 끝났다. 저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명확하게 기억하죠. 나는 그날 한국 제조업의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CNC는 부품이 아니라 생명선이었습니다. 그 선이 끊어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패배했다고 확신했죠. 이건 협상이 아니라 산업 처형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25년간 이런 수치는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급소 공격은 본 적이 없었죠. 일본은 한국의 목줄을 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줄을 당겼습니다. 저는 한국이 버틸 수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데이터는 냉정합니다. 감정이 없죠. 저도 그랬습니다. 냉정했습니다. 확신했죠. 틀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어떤 나라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다는 걸. 그리고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한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발표 다음 날부터 한국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울발 뉴스를 계속 확인했죠. 한국 제조업체들이 비상경영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가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생산 라인 축소를 검토했죠. 두산중공업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발표했습니다. 공포가 산업계를 휩쓸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교 채널을 총동원했습니다. 주일 대사가 일본 통상부를 찾아갔죠. 거절당했습니다. 청와대는 미국의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미국의 답변이 왔습니다. 양국 간 문제다. 개입하지 않겠다. 냉정했습니다. 예상된 반응이었죠. 저는 유럽 동료들과 통화했습니다. 독일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한테 접촉했어. 독일제 CNC로 바꿀 수 있냐고. 뭐라고 답했습니까? 불가능하다고 했지. 공장 전체를 뜯어 고쳐야 하는데 2년도 모자라. 한국은 3개월밖에 못 버티잖아. 스위스 분석가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와줄 나라는 없어. 일본이 너무 완벽하게 조였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부 도움은 없었습니다. 기술 자립은 시간상 불가능했죠. 한국은 버틸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습니다. 제 이메일함에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낸 문서였죠. 제목을 보고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한국형 CNC 개발 컨소시엄 출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망상이었습니다. CNC 공작 기계는 수십 년 기술의 집합체죠. 일본이 30년 걸려 완성한 기술입니다. 독일과 스위스도 비슷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국이 몇 개월 만에 만든다는 겁니까? 농담이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열었습니다. 그냥 확인만 하려고 했죠. 어차피 정치쇼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봤습니다. 참여 기업 명단이 나왔습니다. 두산공작기계, 현대위아, 화천기공, SL, HMT, DN솔루션스, QMC. 7개 기업이었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7개? 한두 개가 아니라 7개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예산 규모가 나왔습니다. 정부 지원금 3천억 원, 기업 투자금 2천억 원, 총 5천억 원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5천억이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쇼치고는 금액이 너무 컸습니다. 다음 장을 봤습니다. 정부 부처가 줄줄이 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국가안보실이었습니다. 국가안보 차원이라는 겁니까? 이상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진지했죠. 저는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1차 목표, 시제품 개발 6개월. 2차 목표, 양산체제 구축 1년. 최종 목표, 일본 제품 대체 2년. 웃음이 나왔습니다. 2년이요? 일본이 30년 걸린 걸 2년 만에 한다고요?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문서를 닫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문서는 언론용이 아니었습니다. 홍보용도 아니었죠. 내부 실행 계획서였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들이 가득했습니다. 기술 목표치, 예산 집행 일정, 기업별 역할 분담. 이건 쇼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문서를 열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죠. 두산공작기계는 본체 설계를 맡았습니다. 현대위아는 제어 시스템이었죠. 화천기공은 정밀 가공 기술을 담당했습니다. 역할이 명확했습니다. 중복이 없었죠. 마치 전쟁 작전 같았습니다. 혹시 내가 틀렸나?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했죠.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하지만 위화감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 이상할 정도로 진지함. 관찰 필요. 그때까지도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실패할 거라고. 하지만 처음으로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문서는 절망 속에서 튀어나온 광기처럼 보였습니다. 국가가 미쳤을 때 역사가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설마 한국이 정말로 미친 겁니까? 저는 3주 뒤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문서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었죠. 25년 경력 동안 배운 게 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경기도 안산으로 향했죠. 한국형 CNC 개발 컨소시엄 연구소였습니다. 건물은 평범했습니다. 5층짜리 연구동이었죠. 3층 실험실 문을 열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CNC 공작 기계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시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고 있었죠. 금속을 깎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니터에 수치들이 떠올랐습니다. 2호기였습니다. 컨소시엄 출범한 지 2달이었습니다. 벌써 2호기까지 만들었다는 겁니까? 안내를 맡은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젊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죠.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수염을 며칠 안 깎았습니다. 3년 전부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일본 수출 제한 발표 전이었습니다. 정부가 미리 위험을 감지했다는 겁니다. 이건 즉흥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준비였죠. 정밀도를 확인했습니다. 5마이크로미터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일본 제품 수준이었습니다. 말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도달했습니까?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끝입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애국심이 아니었습니다. 사명감이었죠. 절박함이 보였습니다. 팀은 120명이었습니다. 절반은 현대위아 공장에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창원으로 향했습니다. 현대위아 공장이었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공장에 불이 환했습니다. 수십 명이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용접 소리가 울렸죠.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누군가 달려갔습니다. 부품을 옮겼습니다. 도면을 펼쳤습니다. 전쟁터였습니다. 곳곳에 사람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밤 11시인데도 멈추지 않았죠. 테스트를 반복했습니다. 조립했습니다. 분해했습니다. 다시 조립했습니다. 한쪽 구석에 간이 침대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쪽잠을 자고 있었죠. 커피 자판기 앞에 종이컵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집에 안 가는 겁니까? 제어 시스템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40대였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죠. 며칠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매일 이 시간까지 일한다고 했습니다. 주말에 반나절 쉰답니다. 그것도 돌아가면서였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그가 답했습니다. 일본이 우릴 죽이려 했거든요. 단호했습니다. 3개월 안에 양산 체제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한국 공장들이 멈춘다고 했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을 샜습니다. 주말을 포기했습니다. 가족을 못 봤습니다. 저는 공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벽에 달력이 붙어 있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죠. 양산 목표일이었습니다. 87일 남았습니다. 작업대 위에 도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빼곡한 계산식이 적혀 있었죠. 누군가의 필기였습니다. 악필이었습니다. 급하게 쓴 글씨였습니다. 공구함이 열려 있었습니다.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낡았습니다. 하지만 정리돼 있었죠. 한 연구원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품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3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안경이 흘러내렸습니다. 밀어 올리지 않았습니다.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6번 라인 테스트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기계가 돌아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모니터를 봤죠. 수치가 떴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포기가 없었죠.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죠. 보고서를 쓰려고 했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합니까? 시제품 성공과 양산 성공은 다릅니다. 실험실과 공장은 완전히 다른 세계죠.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건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일본을 쫓는 게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해 싸우고 있었죠. 나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공장 불빛이 보였습니다. 밤새 꺼지지 않을 불빛이었죠.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 재평가 필요. 가능성 존재. 가능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25년 경력 동안 한 번도 한국에게 이 단어를 쓴 적이 없었습니다. 역사는 늘 미친 선택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미쳤다면 어쩌면 이들이 해낼지도 모릅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설계였습니다. 혹시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첫 시제품 공개 테스트가 열렸습니다. 서울 코엑스 전시장이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 300명이 모였죠. 독일 지멘스 엔지니어들이 왔습니다. 일본 야마자키 마작 관계자들도 보였습니다. 저도 참석했습니다. 무대 중앙에 한국산 CNC가 놓였습니다. 검은색 본체였죠. 크기는 일본 제품과 비슷했습니다.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티타늄 블록이 투입됐습니다. 항공우주 부품 가공이었죠.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기계가 돌아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진동이 거의 없었죠. 절삭 속도가 일정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가공이 끝났습니다. 정밀도 측정 결과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4.8 마이크로미터였습니다. 전시장이 술렁였습니다. 일본 최고급 제품이 4.5 마이크로미터였습니다. 격차가 0.3 마이크로미터였죠. 실험실 기준으로는 성공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국 관계자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독일 전문가도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일본 엔지니어들은 무표정했죠. 시연이 끝나고 휴게실로 이동했습니다. 독일 지멘스 수석 엔지니어를 만났습니다. 그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시제품은 누구나 만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시험은 연속 가동이죠. 하루, 일주일, 한 달을 쉬지 않고 돌려야 합니다. 정밀도를 유지하면서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CNC의 본질은 정밀함이 아니었습니다. 끈질김이었죠. 공장은 24시간 돌아갑니다. 기계가 멈추면 생산 라인 전체가 정지되죠. 하루 손실이 수억 원입니다. 시제품 한 번 성공으로는 증명이 안 됐습니다. 며칠, 몇 주, 몇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일본 야마자키 마작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명함을 건넸죠.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산은 다른 문제입니다. 냉정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된 반응이었죠. 다음 날 한국 언론은 들떠 있었습니다. 국산 CNC, 일본 추격 성공. 기술 독립의 신호탄.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산업계는 달랐습니다. 삼성전자 구매 담당 임원과 통화했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죠.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패하면 손실이 천문학적입니다. 생산 라인이 멈추면 하루에 수십억이 날아가요. 시제품 테스트는 성공했지 않습니까? 실험실과 공장은 다릅니다. 연속 가동 데이터가 필요해요. 최소 3개월은 돌려봐야 합니다. 현대자동차도 비슷했습니다.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였죠. 신뢰가 부족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30년간 일본 제품만 써왔습니다. 갑자기 바꾸기엔 리스크가 너무 컸죠. 저는 안산연구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3주 전에 열기가 식어 있었죠. 연구원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김민준을 만났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대기업들이 안 써줍니다. 침묵했습니다. 시제품은 만들었는데 믿어주질 않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신뢰가 필요했습니다. 실적이 필요했죠. 하지만 실적을 쌓으려면 누군가 먼저 써줘야 했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봤죠. 연속 가동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내구성 검증이 없었습니다. 품질 안정성도 미지수였죠. 머리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달랐습니다. 현장에서 본 그들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밤샘 작업하던 모습이 기억났죠. 이들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 번의 성공은 의미 없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다. 처음으로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부정할 수도 없었죠.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안산 방향이었습니다. 연구소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을 겁니다. 그들은 지금도 돌리고 있을 겁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일본은 30년을 버텼습니다. 한국은 몇 개월을 버틸 수 있을까요? 숫자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제 이메일함에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경남 창원의 중견 기업 SL이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죠. 국산 CNC를 투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첫 실제 공장 투입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창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9시였죠. 생산 라인 3번에 한국산 CNC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공장장, 생산 담당, 품질 관리팀, 연구소 엔지니어들이었죠. 표정이 긴장돼 있었습니다. 이건 도박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생산 라인이 멈춥니다. 하루 손실 3억 원이었죠. 오전 10시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기계가 돌아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옆에 있던 일본산 CNC보다 소음이 적었습니다.
진동도 덜했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문제 없었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안정적이었죠. 오후 6시였습니다. 8시간 연속 가동이었습니다. 품질 관리팀이 생산품을 검사했습니다. 정밀도를 측정했죠. 수치가 나왔습니다. 4.9 마이크로미터였습니다. 시제품 테스트 때와 동일했습니다. 오차가 없었죠. 공장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24시간 돌립니다. 밤 10시였습니다. 저는 공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떠날 수가 없었죠. 야간 교대조가 들어왔습니다. 기계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30분마다 수치를 기록했죠. 새벽 4시였습니다. 여전히 문제 없었습니다. 오전 6시였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최종 측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밀도 4.9 마이크로미터였습니다. 처음과 똑같았죠. 진동 수치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소음도 일정했습니다. 예상 밖이었습니다. 공장장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돌려봅시다. 저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매일 보고를 받았죠. 2일차 문제 없음. 3일차 정밀도 유지. 4일차 진동 안정. 5일차 품질 양호. 6일차 고장 없음. 7일차였습니다. 일주일 연속 가동이었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총 가동 시간 168시간이었습니다. 중단 없이 돌아갔죠. 평균 정밀도 4.87 마이크로미터였습니다. 일본산 평균이 4.75 마이크로미터였습니다. 격차가 0.12 마이크로미터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오차 범위였습니다. 데이터가 나를 반박했습니다. 저는 다시 창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장 현장 기술자를 만났습니다. 20년 경력이었죠. 일본 기계만 다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일본산보다 조용합니다. 단호했습니다. 진동도 덜하고요. 온도 상승도 적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제가 20년 만졌습니다. 느낌이 다릅니다. 다른 기술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근데 숫자가 증명하네요. 저는 생산 라인을 다시 봤습니다. 한국산 CNC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옆에 일본산이 나란히 있었죠. 소음을 비교했습니다. 한국산이 더 조용했습니다. 진동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산이 더 안정적이었죠.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불러왔죠. 제가 3개월 전에 작성한 보고서였습니다. 한국 기술 자립 불가능. 최소 5년 소요. 틀렸습니다. CNC 제작 구조적 한계 존재. 이것도 틀렸습니다. 일본 기술 격차 30년 이상. 이것마저 틀렸습니다. 25년 경력이 무색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생산이 계속되고 있었죠. 한국산 CNC로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3년 준비였습니다. 120명 밤샘이었습니다. 5천억 투자였죠. 이건 기적이 아니라 설계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 구조적 성공 가능성 확인. 우연 아님. 우연이라는 단어를 지웠습니다. 숫자가 나를 배신했습니다. 아니, 제가 숫자를 잘못 읽었습니다. 데이터만 봤습니다. 사람을 안 봤죠. 밤샘 연구를 안 봤습니다. 절박함을 안 봤습니다. 3년 준비를 무시했죠. 나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의 성공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SL의 일주일 연속 가동 성공 이후 다른 중견 기업들이 움직였습니다. 부산의 정밀 기계 업체가 국산 CNC 2대를 도입했고 인천의 자동차 부품 공장도 시험 가동을 시작했죠. 성공 사례가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기세를 몰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독일 하노버 산업 박람회였습니다.
유럽 최대 제조업 전시회였죠. 전 세계 바이어 15만 명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한국은 여기에 국산 CNC를 출품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4월 중순 하노버 전시장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홀이었죠. 독일 DMG몰이, 일본 야마자키 마작, 스위스 슈투더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부스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이 시장을 지배해온 기업들이었습니다. 한국과는 홀 중앙에 자리 잡았습니다. 두산공작기계와 현대위아가 공동 참여했죠. 부스 중앙에 한국산 CNC가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본체에 태극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전시 첫날 오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바이어들, 일본 기자들, 유럽 엔지니어들이었죠. 호기심 반, 회의 반이라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오후 2시 공개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고난도 가공 시연이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블록을 오축 동시 가공하는 작업이었죠. 난이도가 극도로 높았습니다. 각도 제어, 속도 조절, 정밀도 유지를 동시에 해야 했습니다. 기계가 작동했습니다. 처음 오븐은 완벽했습니다. 소음이 적었고 진동도 안정적이었죠. 바이어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기계음이 달라졌습니다. 미세한 변화였지만 제 귀에 들렸죠. 엔지니어들도 느꼈습니다. 몇몇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2분째였습니다. 모니터에 경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시스템 오류였습니다. 기계가 멈췄습니다. 전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재부팅을 시도했죠. 안 됐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여전히 안 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기자들이었습니다. 연신 셔터를 눌렀죠. 독일 언론도 몰려들었습니다. 한 일본 기자가 옆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크게 말하는 것 같았죠. 역시 무리였어. 독일 바이어 한 명이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다른 바이어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15분이 지나도록 기계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부스 담당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시연을 일시 중단하겠습니다. 박수는 없었습니다. 침묵만 있었죠. 침묵보다 무서운 게 조롱이었습니다. 저는 부스 뒤편으로 갔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누군가는 벽에 기대 서 있었죠. 표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론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독일 파이낸셜 타임스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한국 CNC 세계 무대서 실패. 일본 니케이는 더 냉정했습니다. 한국 기술의 한계, 고난도 작업서 드러나. 한국 언론도 돌아섰습니다. 성급한 해외 진출, 국가 망신. 기술 과신이 부른 참사. 바이어들이 철수했습니다. 상담 예약이 줄줄이 취소됐죠. 독일 지멘스는 신뢰도 재검토 필요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전시 3일차였습니다. 한국 부스는 한산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힐끗 보고 갔죠.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호텔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죠. 한 번의 실패였습니다. 단 한 번이었죠. 하지만 모든 걸 삼켜버렸습니다. 일주일간의 성공은 사라졌습니다. 국내 성공 사례들도 의미가 없어졌죠.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멈춰버렸으니까요. 제 판단도 흔들렸습니다. 5장에서 한국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했다고 생각했죠. 구조적 성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역시 너무 앞서갔던 걸까요? 실험실과 실제 공장은 달랐고 국내와 국제 무대는 또 달랐습니다. 한국은 아직 준비가 안 됐던 걸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노버 시내가 보였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죠. 나는 다시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끝일지도 모릅니다. 7월 15일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컨벤션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아시아 최대 제조업 박람회였습니다. 중국, 일본, 인도, 동남아 17개국에서 바이어 8만 명이 모였죠. 한국과는 홀 중앙이었습니다.
CNC 3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전시 첫날 오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노버 실패를 다들 알고 있었죠. 일본 니케이 신문 기자들이 앞줄에 자리 잡았습니다.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첫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알루미늄 합금 가공이었습니다. 항공기 부품용 소재였죠. 기계가 작동했습니다. 소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독일제보다 조용했고 일본제보다 확실히 나았습니다. 15분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밀도 4.2 마이크로미터였습니다. 전시장이 술렁이었습니다. 오후 2시 두 번째 시연이었습니다. 티타늄 가공이었습니다. 항공우주급 난이도였죠. 최고급 CNC만 가능한 작업이었습니다. 기계가 자동으로 최적화를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 제어였습니다. 절삭 속도, 냉각수 분사, 공구 압력을 실시간으로 조정했죠. 25분 뒤 가공이 끝났습니다. 티타늄 표면이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측정 결과 3.8 마이크로미터였습니다. 독일제 평균 4.1, 일본제 3.9였습니다. 한국산이 가장 높은 정밀도를 기록했습니다. 바이어들이 앞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 30분 최종 시연이었습니다. 오축 동시 가공이었습니다. 하노버에서 실패했던 바로 그 작업이었죠. 최고 난이도였습니다. 5개 축이 동시에 움직이며 복잡한 곡면을 가공해야 했습니다. 0.01초 오차만 생겨도 실패였죠. 일본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가 팔짱을 꼈습니다.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12분째였습니다. 하노버에서 멈췄던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기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5분, 20분이 지났습니다. 모든 축이 완벽하게 동기화됐습니다. 25분째 가공이 완료됐습니다. 측정 결과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전 구간 평균 4.1 마이크로미터였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었습니다. 점점 커졌죠. 중국 바이어들이 일어섰습니다. 인도, 동남아 기업인들이 합류했습니다. 일본 기자들은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노트북을 덮었죠. 독일 엔지니어가 붓으로 걸어왔습니다. 명함을 건넸습니다.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최대 자동차 부품 업체가 구매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인도 타타그룹이 줄을 섰습니다.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바이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부스가 순식간에 붐볐습니다. 다음 날 언론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 한국 CNC, 아시아 시장 강타. 중국 인민일보, 한국 정밀 기계 새로운 기준 제시. 일본 니케이는 달랐습니다. 한국 기술 급부상, 일본 독점 체제 위협. 조심스러웠지만 인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시 사흘 동안 계약 상담 143건이 접수됐습니다. 중국 51건, 인도 28건, 동남아 47건, 유럽 17건이었습니다. 하노버에서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오후 전시장을 걸었습니다. 한국 부스는 여전히 북적였습니다. 독일 지멘스와 일본 야마자키 마작 부스는 한산했습니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30년 동안 고정돼 있던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25년 동안 세계 제조업의 흥망을 분석해왔습니다. 수많은 나라가 도전했고 대부분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으며 실패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수정했고 다시 도전했고 끝내 증명했습니다. 침묵은 인정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따라잡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앞에 섰습니다. 나는 이제 선언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세계가 한국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